이제 오늘부터 3D Max를 시작할 건데 늘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부터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맨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여기가 파일 메뉴, 그 다음에 에디트 뭐 이렇게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이 풀다운 메뉴에 대부분의 명령어가 다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툴 메뉴가 나오네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툴 메뉴도 내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판넬이 나옵니다. 이 판넬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명령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가 한 80-90%는 이 판넬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더하기로 되어 있죠. 여기는 크리에이트 판넬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트가 무슨 뜻인가요? 창조하다란 뜻이죠. 만들어내는 거.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크리에이트 판넬 눌러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오른쪽 여기는 모디파이 판넬입니다. 내가 만든 걸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디파이,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히어라키 또는 하이어라키, 이렇게 히어라키라고도 부르고 하이어라키라도 부르는데 여기는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이에요. 계층. 좀 단어가 생소하죠. 이 히어라키, 하이어라키는 어디 쓰냐면 애니메이션 할 때 씁니다. 애니메이션 할 때 그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해요. 예를 들어 사람의 이런 팔 같은 거 있죠. 이런 팔 같은 것들을 계층 구조로 만들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게 됩니다.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 때 쓰는 게 하이어라키. 그 다음 네 번째 탭이네요. 여긴 모션 탭이라고 합니다. 모션 탭 말 그대로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주관하는 탭입니다. 내가 애니메이션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움직임에 대한 값을 조절하고 싶어요. 모션에 대한 값을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판넬, 말 그대로 화면에 보이거나 감추거나 프리즈 하거나 언프리즈 하거나. 밑으로 내려볼까요? 여기 보면 하이드, 프리즈 나오죠. 이건 스케치업에도 있었어요. 그죠? 물체를 감추고 잠그고 락이라고 했죠. 여긴 프리즈. 프리즈가 캐드에서도 프리즈라고 했었죠. 레이어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 일종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그인입니다. 3D Max도 플러그인이 존재해요. 여기 이 부분 유틸리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 스크립팅 이쪽으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뷰포트입니다. 여기를 뷰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탑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그 다음에 레프트 뷰,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 뷰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볼까요? 뷰 이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뷰포트를 보고 싶은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이트 뷰, 프론트 뷰, 탑 뷰.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 갈색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작업한다는 뜻입니다. 클릭하면 갈색 선이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뷰포트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내가 작업해야 할 뷰포트 활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 줌인 줌아웃이요. 네, 휠 돌리세요. 휠 돌리세요.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세요. 돌리세요. 캐드랑 똑같죠? 다만 줌 익스텐트는 없습니다. 휠로 줌 익스텐트는 안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 오른쪽 하단이요.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이 8개가 있습니다. 이거 줌펜 익스텐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돋보기가 있죠. 그리고 돋보기가 2개가 있을 겁니다. 줌, 줌올 두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줌은 위아래로 드래그하시면 돼요. 그러면 줌인 줌아웃 되는 거 보이시죠? 내가 선택한 뷰포트 줌인 줌아웃입니다. 근데 줌올은 뭐냐면 4개의 뷰포트가 동시에 다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개의 뷰포트가 동시에 줌인 줌아웃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선택한 뷰포트만 줌인 줌아웃.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역시 요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줌 익스텐트입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를 자, 줌 익스텐트. 그러면 줌 익스텐트 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 맞춤. 그죠? 근데 네 번째 거는 전체 맞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선택한 뷰포트. 자, 아이콘을 보면 얘가 줌 익스텐트고 얘는 줌 익스텐트 올입니다. 무슨 얘기냐? 줌 익스텐트 하나만이에요. 줌 익스텐트 올은 전체 다고요. 그러니까 요 기능들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요 줌 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에요. 이렇게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줌 윈도우 기능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손바닥이네요. 이건 화면 이동이에요. 화면 이동. 이거는 휠 드래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화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화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오빗입니다. 화면 돌아가는 거죠. 얘는 탑뷰, 얘는 프론트 뷰, 얘는 레프트 뷰. 오빗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해보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오빗이 들어갑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 판넬,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티팟 있어요. 제가 티팟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스케치업 할 때 한번 설명했죠? 여기도 보면 티팟이 있네요. 주전자 그림 똑같이 렌더입니다. 자, 티팟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드래그 쭉 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레이, 그 다음 넥스트 프레임, 고 투 엔드, 그 다음 프리비어스 프레임, 고 투 스타트, 시작점으로 돌아가세요, 끝점으로 돌아가세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자, 이번엔 애니메이션을 좀 할 겁니다. 자, 화면을 제가 확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프레임이 나와요. 시간입니다. 얘가 시간이에요. 이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조절자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프레임, 그러니까 100프레임 중 30프레임까지 이동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오토키라는 거 있죠. 얘를 누르면 빨갛게 바뀝니다. 여기가 빨갛게 바뀌어요. 지금 애니메이션 시작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제가 30프레임까지 놨고 이동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동, 회전, 스케일 나와 있죠? 이동. 드래그예요. 쭉 드래그. 60프레임 드래그. 90프레임 드래그. 그 다음 100프레임 드래그.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플레이. (3D Max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죠. CG라고 하는 그 CG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3D Max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은 건축 투시도 혹은 조감도, 인테리어 투시도 등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에 비해서 3D Max는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달라요. 스케치업하고 맥스하고 달라요. 얘는 애니메이션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어떤가요? 잘 되나요? 네. 자, 멈춰 보이죠. 자, 멈추는 방법은 여기 스탑. 그 다음 애니메이션 끄는 건 오토키를 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쭉 남습니다. 빨간색 점을 선택한 다음 델 누르면 지워져요. 이거 선택하는 방법 똑같아요. 빈 공간 클릭한 뒤 쭉 드래그. 영역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델.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방법도 CAD랑 똑같아요. 빈 공간 오른쪽 이거 걸침 선택. 아, 여긴 저기구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포함 선택, 요게 걸침 선택입니다. 이러면 걸침 선택, 이러면 포함 선택. 보세요. 선택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걸침 선택으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선택했을 때 여기 X, Y 노랗게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피봇. 축이에요, 축. 사물이 지닌 중심 축을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피봇.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피봇이요. PIVOT.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이라고 불러요. 피봇. 요거 피봇이라고 하고, 움직임이나 혹은 회전이나 혹은 스케일 같은 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화살표로 제한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사각형. 여길 드래그하면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피봇을 드래그하면 안 움직여요.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렇게도 가능해요. 지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F5. F5가 X축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F6 Y축 방향입니다. F7 Z축 방향이에요. 여기서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 F8 XY 한 번 더. 그러면 YZ 한 번 더. 그럼 XZ 한 번 더. 그럼 XY.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지금 맘 놓고 움직이잖아요. F7을 누르면 이게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제한돼요. 이거 YZ, XZ, XY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우는 건 그냥 델키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델키 누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이요. 하나씩 해보죠. 크리에이트 판넬입니다. 크리에이트 판넬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쭈루룩 있죠. 첫 번째가 지오메트리입니다. 입체 도형을 만들 때 쓰는 걸 지오메트리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 쉐입입니다. 쉐입은 2차원 도형을 그릴 때 쓰는 게 쉐입입니다. 그 다음 전구 그림 있네요. 조명입니다. 조명.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포토매틱 스탠다드 V레이. 여러분들 V레이 있나요? 그 다음에 카메라 스탠다드 V레이. 스케치업은 뷰포트 자체가 카메라예요. 근데 3D 맥스는 별도의 카메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애니메이션용이에요. 1번 카메라에서 2번 카메라로, 2번 카메라에서 3번 카메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만들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헬퍼. 헬퍼는 말 그대로 도움 주는 거,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더미라고 있고, 더미도 있고, 테이퍼. 테이퍼가 줄자예요, 줄자. 길이 측정할 때 쓰는. 프로텍터가 각도계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페이스 랩, 스페이스 랩.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간을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 보시면 그레이브티라는 거 보이시나요? 중력이요. 중력 적용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시스템에 여기 바이패드가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겁니다. 바이패드를 이용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패드. 그 다음에 아이폰이고, 지오메트리로 넘어갑니다. 지오메트리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오메트리 눌러보면 이게 다 입체 도형들입니다. 여기 에이스 익스텐드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나무 같은 것들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무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페니스 플라워링 체리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벚꽃이요. 오크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먼저 스탠다드부터 보도록 하죠. 표준이죠. 네. 박스. 처음엔 드래그입니다. 처음엔 드래그, 그 다음엔 클릭입니다. 쭉 드래그하고 손 딱 대고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육면체가 그려집니다. 그리는 방식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드래그, 두 번째 클릭입니다. 자, 만들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모디파이로 갑니다. 그러면 모디파이에 여기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육면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나와요. 가로에 대한 크기, 이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거 클릭하지 마시고, 이렇게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드래그 하세요. 이거 드래그 하세요. 여기 드래그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 중간 단계입니다. 세그먼트는 중간 단계. 이렇게 중간 단계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죠.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한 번씩 쭉 다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세그먼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밴드. 알파벳 순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밴드. 구부리기라는 기능이에요. 밴드. 밴드는 구부리기,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걸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앵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앵글 값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요.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안 구부러지네요. 그죠? 이건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중간에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요.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제가 추가해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구부러진 거 보이시나요? 높이 방향의 세그먼트예요. 이렇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너무 적으면 어떤가요? 이건 구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구부러졌다라고 하려면 이 세그먼트가 5개에서 6개가 돼야 온전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요.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그럼 이렇게 작업하는 걸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밴드에서 값을 줬단 말이죠. 근데 박스에서 세그먼트가 아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렇게. 다시 밴드로 넘어가서 구부리기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클릭하고 조절하고 클릭하고 조절하고 클릭하고 조절하고. 이해되시나요? 그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모디파이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이건 먼저 시작된 건 아래로 내려가고 나중 수정한 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간 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택 구조라 얼마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수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높이, 크기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크기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세그먼트도 조절해 줄 수 있고 다시 얼마든지 되돌아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자, 맥스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이 엄청 무궁무진하고 많아요. 그럼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피어가 있네요. 구슬입니다.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오른편으로 지오메트릭 스피어가 있습니다. 스피어, 구슬, 지오메트릭 스피어. 지오 로케이션 스피어, 지오메트릭 스피어. 차이점. 스피어는 지구본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지구본. 위도와 경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거, 그게 스피어고, 얘는 이 정말로 뭐라 그러지? 굴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하나씩 다 붙여서 굴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스피어, 얘가 이 지오메트릭 스피어, 지오스피어가 어딨냐면 서울랜드요. 서울랜드 초입에. 상황에 따라서 얘를 쓰기도 하고 얘를 쓰기도 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선택하면 옵션이 반지름, 자, 반지름, 라디어스, 그 다음에 세그먼트, 스무스 빼면 이렇게 각지게 표현됩니다. 각지게.
그 다음 힘스피어 반구, 반구슬. 자, 보이시나요? 0.5로 지금 잘라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크롭은 자르기고 스쿼시는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면의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면의 개수를 똑같이 해서 반구로 만드는 거, 그게 스쿼시고, 크롭은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스쿼시가 필요한 건 몰프 때문에 그래요. 몰프. 요즘은 많이 활성화됐는데 예전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 보셨나요? 터미네이터 2편. 거기에 액체 터미네이터가 나와요. 그 터미네이터가 막 가다가 갑자기 물로 쫙 변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정점의 개수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몰프가 돼요. 정점의 개수가 똑같아야만 서로 변환이 이루어져요. 그게 몰프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스쿼시가 필요한 건 몰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스, 네, 이렇게 자르기. 그 다음에 피봇의 위치. 그 다음에는 콘도 있네요. 콘은 뿔이에요. 콘은 뿔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스크림에 보면 그거 다 콘이라고 부르죠, 그죠? 브라보 콘이잖아요. 콘이 원뿔이란 뜻입니다. 먼저 드래그, 그 다음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클릭, 그 다음에 높이, 위쪽에 반지름 클릭. 그러면 이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라디어스 1, 라디어스 2,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도 아래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위에 방향도 되고, 그 다음 세그먼트, 그 다음 캡 세그먼트. 그게 뭐냐면은 윗부분이요. 이렇게 윗부분, 이 윗부분의 세그먼트요. 이렇게요. 윗부분에 대한 세그먼트입니다. 그리고 둘레로 사이드의 개수.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또 실린더네요. 원기둥입니다. 아래, 높이. 그리는 방법이 엣지, 모서리에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센터에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엔트리, XYZ가 있고, 반지름 50에 높이 100mm,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맥스는 전반적으로 이 키보드 엔트리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라디어스, 하이트 세그먼트, 캡 세그먼트, 그 다음 사이드, 스무스, 슬라이스. 네, 계속 여러분들이 보던 것들이죠. 자, 하나씩 쭉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튜브, 드래그, 클릭. 다시 볼까요? 드래그, 클릭. 첫 번째 원까지 드래그, 두 번째부터는 클릭, 그 다음 높이 클릭. 라디어스 1 안쪽, 라디어스 2 바깥쪽. 근데 뒤집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트, 높이네요. 자, 나머지 하나씩 쭉 해보시죠. 그 다음에 토러스, 얘는 도너츠예요. 안쪽 원, 바깥쪽 원. 그러니까 라디어스 1 첫 번째, 라디어스 2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을 주게 되면 얘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도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트위스트를 주면 꼬이게 돼요. 스무스, 저기 세그먼트, 사이드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틀어져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를 주면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피라미시요. 말 그대로 이렇게 피라미드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티팟은 주전자예요. 사실 이 티팟은 그냥 상징적인 명령어고요. 플랜입니다. 평면 그리기. 그 다음에 텍스트 글자죠. 자, 이렇게 그리면 글자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씩 쭉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Extend Primit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드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패밀리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P 값하고 Q 값에 의해서 값이 막 달라집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달라집니다. P 값과 Q 값을 주시면 형상이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P의 축의 방향, Q의 축의 방향, 그 다음에 아래 축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불규칙한 모양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그런 불규칙한 폭발신이나 이런 데 많이 써요. 한번 해보시죠. 토로스 넛, 매듭이에요. 매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에서 넛에서 매듭을 조절하는 거니까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고, 챔퍼박스는 챔퍼링된 상자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챔퍼박스는 박스를 그리는데 맨 끝에 필렛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렛 값을 위로 올리면 보이시나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게 필렛 박스입니다. 아니, 챔퍼 박스. 챔퍼 세그먼트를 1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챔퍼링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스무스 빼버리면 챔퍼. 스무스 체크하고 필렛 값을 넣으면 필렛.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챔퍼 실린더도 있네요. 자, 챔퍼 실린더입니다. 역시 똑같이 필렛 값이 있네요. 이렇게 필렛 주면 되겠고, 필렛 세그먼트 주면 자연스럽게 모서리가 동근. 근데 여기 스무스 빼고 그 다음 필렛을 1로 주면 챔퍼링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오일 탱크도 있네요. 네, 이런 오일 탱크라든지, 자, 그 다음에 캡슐이요. 캡슐은 알약이죠. 이런 알약들, 스핀들, 네. 그 다음에 L 익스텐트, 이렇게 L자 모양의 익스텐트, L자가 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엔곤, 네. 다각형이죠. 이런 다각형들. 그 다음에 C 익스텐트, C자 모양으로 된 익스텐트. 그 다음에 링웨이브, 안쪽이 웨이브인 거죠. 호스, 네. 호스, 이런 호스. 그 다음에 프리즘. 보시면 이렇게 프리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씩 쭉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제가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자, 이동, 회전, 스케일. 자, 이거 WER입니다. WER. 순서대로예요. WER. 이해되시죠?
그럼 Q는 뭐냐면 셀렉트예요. 선택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Q가 여기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Q 누르고 있는 겁니다. Q를 누를 때마다 사각형으로 선택합니다. 원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다각형 그려서 올가미를 그려서 선택합니다. 드래그 합니다. 스프레이 뿌려서 선택합니다. Q는 셀렉트입니다. Q는 셀렉트고 WER 이해되시나요? 단축키입니다. 자, 이동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죠. 로테이트입니다. 회전이요. 원이 두 개 나옵니다. 바깥쪽 거요. 바깥쪽 거. 안쪽 거 돌리면 안 돼요. 안쪽 거 아니고 바깥쪽 거. 바깥쪽 거.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어요. 안쪽 거 잘못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바깥쪽 거. 스케일입니다. 이렇게요. 안쪽 삼각형 말고 바깥쪽 삼각형. 안쪽 삼각형은 XY 방향으로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Z 방향으로 스케일이 안 일어나요. 바깥쪽 삼각형으로 드래그해야 XY, Z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씩 해보시